안녕하세요.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요원 출신 법무사 최옥환입니다. 최근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이 공무원이죠.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자녀분이 공무원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경찰 공무원 있고 또 검찰 공무원이 있고 또 소방 공무원, 뭐 보건직 공무원. 근데 제가 이 법원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다가 나온 사람이니까 주위에서 법원직 공무원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법원 공무원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은 공무원 되는 것이 정말 힘들죠. 경쟁률이 대단한데요. 법원 공무원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법원 공무원은 판사와 일반직 법원 공무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이원 조직입니다. 사법부 소속이며 선발시험 주체가 법원의 행정처입니다. 법원은 다른 일반 행정직렬과 달리 상명하복적인 분위기가 아니고요. 각자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판단해갖고 처리하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 선후배 간의 유대의식이 강하고요. 퇴직 후에도 자신의 노력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법무사로 나가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고요. 대부분이 정년퇴직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진로의 다양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 공무원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나요? 법원 공무원의 구성은 법원 사무직렬과 등기 사무직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법원 공무원은 법관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관은 판사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주로 일반직이라고 얘기하는 법원 사무직렬과 등기 사무직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로 얘기하는 일반직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 사무직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등기 사무직렬도 일반직이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법원 사무직렬의 숫자가 대부분 일반직은 법원 사무직렬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일반직이다 하면은 법원 사무직렬을 얘기합니다. 첫째, 법원 사무직렬은 주로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는 직렬입니다.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민사나 형사재판, 행정, 소령, 가사재판 같은 소송에서 재판 참여를 하고요. 또 공탁, 전국 어느 법원이든지 지원까지도 공탁대가 있죠. 여기에서 공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얘기하는 민사 신청 사건. 여러분 경매 아시죠?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경매라든지 민사 집행 업무. 또 전에는 호적 업무라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호적이라는 게 가족관계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업무를 보고요. 그리고 파산이나 회생 업무와 같은 도산 업무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는 이 법원 사무직렬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기 사무직렬은 법원 등기과나 일선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상업 등기 이런 각종 등기 사무를 수행하는 직렬이고요.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실무관님들 이분들은 등기 신청서가 등기소에 접수가 되죠. 접수된 각종 등기 신청 서류가 요건이 맞는지 여부를 이제 검토하고 이 요건이 구비됐을 때 요 해당 등기 신청 사건을 전산에 입력하는 이 업무를 이제 기입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관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등기관이라고 부르는 계장님과 사무관님들이 계시는데 실무관님들이 기입한 그 신청서를 토대로 등기 여부를 결정하는 교합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원직 공무원이 다른 행정직렬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 법원 공무원도 우리나라 공무원이죠. 근데 국가 공무원입니다.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이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이 다른 행정부의 행정직렬과 다른 점은 9급 서기보나 8급 서기, 이걸 실무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직급의 업무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7급 주사보, 6급 주사의 업무 차이도 거의 없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참여관이라고 부르는데 7급과 6급 업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배우려면 돈을 주고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실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주 다양한 업무를 배우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하면서 이 개인회생 업무를 직접 처리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현재 법무사 일을 하면서도 개인회생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법원 공무원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직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법원직 업무량이 다른 행정직렬에 비하여 아주 높은 편인데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법원에서도 직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수라든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전문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법원 공무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개인회생에 대한 영상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법원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영상을 보고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회생TV에서 이 개인회생에 대한 영상을 주로 올리고 있으니까는 제가 개인회생만 한 줄 알아요. 저 법무사입니다. 등기라든지 소액사건이라든지 지급명령이라든지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또 성년 후견인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하고 있는데 개인회생만 자꾸 하니까는 법무사님은 개인회생만 합니까? 라는 전화도 실제 와요. 아닙니다. 법무사가 하는 모든 업무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영상을 개인회생과 관련된 좀 다양한 컨텐츠를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을 적어주시거나 저에게 상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법무사 최옥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